보안 수사권 폐지 흐름이 이상하게 바뀌고 있습니다. 남기는 쪽으로 마무리되면 진짜 다 죽는다는 경고까지 나왔고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 지지율이 함께 흔들릴 수 있다는 말도 이어졌습니다. 문제는 이 논란이 김민석의 4대 개혁 발표와 전당대회 구도까지 번진다는 점입니다. 약속했던 검찰개혁이 왜 흔들리는지 영상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어제 정청래 전 대표가 박시영 TV에 나와서 굉장히 당혹감을 이야기를 했죠. 이러다가 보안 사건을 남기는 쪽으로 마무리가 된다. 그러면 진짜 다 죽습니다. 민주당 지지율 박살나고요. 진짜 난리 나요. 이재명 정부 지지율도,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도 난리 납니다. 대통령의 의중 이거 빼고 이야기할 수 없잖아요. 제가 보안 사건 어떻게 흘러갈지 좀 얘기 좀 해보고요. 그리고 김민석이 4대 개혁이라면서 뭐 발표를 했는데 시청률도 몇 명 안 보고 내용도 뭐 좀 재미가 없고 그래가지고 잘 모르실 거예요. 감상평을 하자면 처참한 엘리트주의였다. 1인 1표제를 무력화시키려는 속내를 그냥 드러냈어요. 김민석 화법이 있죠. 말 빙빙 돌려서 이낙연 화법하고 비슷한 당원들을 굉장히 아래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당원들에게 결정권을 맡기는 게 안 좋다. 결론은 사실상 그거였어요. 빙빙 돌려서 얘기했지만 굳이 이 얘기를 왜 할까? 숨기고 당대표가 된 다음에 그냥 해버려도 될 텐데 모르겠어요. 이번 전당대회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나? 호남의 오래된 당원들한테 먹힌다고 생각하나? 나름대로 전략이 있을 텐데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송영길이 막 나가요. 저는 송영길이 막 나가는 거 너무 고마운데 송영길이 막 나가니까 덩달아 서미화도 튀어나오고 뭐 송영길이 이렇게 해줘야 사실 이게 우리 마음에 불이 붙거든요. 목을 쳐였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선을 막 넘어갑니다. 여당 의총 보안 수사권 예외 인정 목소리가 더 컸다. 일부 유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 성폭력 범죄 등 제외. 한병도는 보안 수사권 폐지를 이야기를 하기는 해요. 근데 시간 끌기에 들어갔어요. 한병도가 청와대를 갔다 왔단 말이죠. 대통령이 너무 껴드는데 의원총회에서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등 예외를 두거나 여기도 등장하는 게 등이에요. 등. 이것 때문에 그렇게 고생해놓고 이걸 또 넣는다고? 법안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분출했다. 성폭력, 아동학대, 디지털 성범죄 등. 또 등이야. 피해자 보호를 위해 보안 수사권을 남겨야 한다는 의견이 잇따랐고 홍기원 의원은 관련 예외 규정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별도 발의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의총에서 한 의원은 양측 의견이 팽팽했다고 보긴 어렵다. 일부 보안 수사권의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더 많았다. 특히 구체적인 범죄 사례를 들며 우려를 제기하는 발언이 많았다. 이 조중동 프레임에 그대로 동조해서 날뛰는 의원들이 늘어났다라는 겁니다. 박균택, 홍기원, 서미화, 고민정 사회적 약자 사건에서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보안 사건 일부를 유지하거나 별도의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민정, 민주당은 야당이 아니라 집권 여당인 만큼 책임 정치를 해야 한다. 보안 사건이 완전히 사라질 경우 제기되는 우려를 해소할 장치가 명확해진 뒤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그동안에 뭐하고 있다가 이제 와서 이 소리를 하냐고. 장치를 많이 만들었어요. 아니 법안, 지금 발의된 법안을 제대로 보긴 한 거야? 안 봤다니까. 그러고 계속 조중동이 하는 얘기를 똑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절차와 제도 설계를 다시 점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또 이제 와서 지금 수십 년 동안 이 짓을 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때부터 본격적으로 했다 쳐. 근데 또 절차와 제도 설계를 이제 와서 다시 한다고? 최기상 의원,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 추진단이 수개월간 검토한 자료를 공유한 뒤 충분한 토론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내놨잖아. 김동아, 수사 단계부터 검사와 경찰이 함께 참여하는 합동수사 체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하나만 한 소리죠.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보안 사건 폐지하더라도 피해자 보호와 경찰 통제 장치가 충분히 마련돼 있다고 설명했다. 상당수가 이를 수긍했어요. 이렇게 발언을 합니다. 그래서 이 TF 안에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확실히 보안 사건 완전 폐지 쪽에 서 있는 건 맞습니다.
김용민 의원, 홍 의원의 안은 직접 수사가 가능하고 표적 수사가 무한정 확대될 수 있다. 송영길 보안수사 요구권만으로 충분하다. TF안에 동의한다. 송영길 잘했어. 이럴 때 한마디 해주는 건 필요합니다. 지금은 정청래, 김민석 즉답을 피했다. 근데 정청래가 보안사건 완전 폐지, 뭐 국물도 남기지 말아야 된다. 뭐 이거야. 계속 한 거니까. 김민석이 명확하게 얘기를 안 해요. 이낙연 화법. 징글징글해 정말. 징글징글합니다. 진짜 한심한 민주당이죠. 그동안에 뭐 하다가 이제 와서 감나라 배나라를 하는 겁니까? 자, 보안사건 남겨야 한다는 주장하는 의원들 그동안 뭐 했죠? 수기하고 토론했잖아. 지긋지긋하게 했다고. 그때는 뭐 하다가 이제 와서 또 수기를 하자. 장윤기 사건이 보안사건 때문에 밝혀졌다고요? 제대로 들여다보긴 했습니까? 부산 돌려짜기 사건이 보안수사건 때문에 밝혀졌다고요? 김남희가 그 이야기를 또 꺼내던데 돌려차기 사건 제대로 보긴 한 거예요? 보안수사건 때문에 밝혀진 사례들이 아니야. 장윤기 건도 그렇고. 근데 경찰이 문제가 있으니까 보안수사건을 검찰에 남겨야 된다. 경찰의 문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거를 다시 고민을 해야지. 왜 그걸 검찰한테 수사권을 남기는 쪽으로 이상한 쪽으로 돌아가냐고.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보안수사권이 지금 남아있는 상태인데 경찰이 왜 사고를 칩니까? 보안수사권이 문제가 아니야. 장윤기 사건도 보안수사권이 잡아낸 게 아닙니다. 돌려차기 사건 검찰도 보안수사권으로 못 잡았어요. 근데 항소심에서 재판 과정에서 증거가 드러났어. 새로운 증거가 나왔습니다. 보안수사권 때문에 돌려차기 사건이 제대로 수사가 이루어진 게 아니야. 자, 장윤기 사건이 잠잠해지잖아요. 그러면 또 다른 사건 안 나올까요? 나와요. 준비된 카드가 있습니다. 검사놈들은요. 우리가 이런 상황을 예측해 왔잖아요. 이 추가 수사권 이거 마무리될 때쯤에 경찰의 무능함을 드러나는 사건들이 언론에 도배될 거다. 우리가 다 예상했잖아요. 저도 엄청 많이 얘기했잖아요. 형준예비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보안사건 남기라고 하세요. 우리는 정청래 찍을게요. 민주당의 이 한심한 의원들 조중동과 검찰이 짠 판에 춤을 춰주고 있는 인간들 너무 많아요. 진짜 한심하지 않습니까? 그럼 왜 민주당 의원들이 그동안 조용히 있다가 이제 와서 한꺼번에 목소리를 내는 걸까요? 게다가 그동안 검찰개혁에 관심도 없었던 인간들이 왜 갑자기 튀어나오는 걸까요? 듣도 보도 못한 의원들이 갑자기 튀어나오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홍기원 의원이 발의한 법안 본인이 직접 만든 걸까요? 홍기원은 그렇게 검찰개혁에 관심이 많았던 사람이었을까요? 뭐하다가 이제 와서 말도 안 되는 법안을 발의를 했을까요? 그것도 엄청 열심히 의원들에게 참여해달라고 노력했다는 후문이 들리던데 왜 갑자기 그러는 걸까요? 평택갑, 홍기원, 외통위 소속이거든요. 이 법안은 언제부터 고민해서 만든 걸까요? 정청래 대표가 사퇴하고 한병도가 대표 대행이 된 이후에 벌어지는 이 이상한 일들 과연 우연일까요? 늘 이야기하지만요. 이 바닥에 우연은 없습니다. 기다렸다는 듯이 무언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정청래가 버티고 있었다는 증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청래가 사퇴하자마자 이상한 일들이 막 일어나요. 그러니까 얼마나 정청래가 꼴 보기 싫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정청래 사퇴해야 된다고 난리친 사람들 이유가 있다. 보안수사권 후퇴 논란은 단순한 분위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다음 장면에서는 홍기원 법안과 법사위 표 계산까지 나오면서 실제로 누가 개혁을 막을 수 있는지 실명과 숫자로 이어집니다. 민주당의 홍기원 의원이 보안수사권 예외 허용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오늘. 그렇다라고 하면 이 홍기원 의원이 어떤 내용으로 발의를 했느냐. 원래 민주당 내 검찰 TF 안은 어땠습니까? 전면 폐지였어요. 정부에서도 그리고 김민석 총리도 그렇고 야 그러면 당 너네가 알아서 해라 라고 던져줬습니다. 그러면서 원칙적으로는 전면 폐지가 원칙입니다. 그리고 TF팀도
전면 폐지하겠다. 이런 내용을 우리 시민들에게 안심시켰어요. 그런데 이게 뭐야? 지금 가는 방향은 전면 폐지가 아니네? 우리를 눈속임하는 거 아닌가? 라는 의심을 불러오고 있죠. 그러면 이 홍기원 의원이 한 건 뭐냐? 예외 사항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안에 대해 가지고 보안 수사권을 주는 것이 아니라 몇몇 사항, 성폭력, 스토킹, 학대, 가정폭력 이렇게 사회적인 약자에 대한 부분은 검사들이 보안 수사권을 진행하겠다라는 게 이 법안의 주요 사항입니다. 이 중에서 한 가지 추가를 했는데요. 보안 수사 중 다른 범죄 혐의 발견 시 직접 수사 불가, 수사기관 통보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속지 마십시오. 원래 수사 도중에 본인 안에 있는 범위 내에서 벗어나는 수사는 원래 원칙적으로 못합니다. 원래 못하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하면 홍기원과 11명의 국회의원들은 누구냐? 바로 홍기원, 고민정, 곽상원, 김남희, 모경정, 문진석, 민홍철, 박균택, 박희승, 이소영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여기 동그라미 친 사람 누굽니까? 제가 동그라미 왜 친 것 같아요? 이 동그라미 친 의원들이 법사입니다. 법사위 안에 있는 의원들 중에 2명이나 이 발의안에 동의를 해줬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기사에 난 4명 중에 2명은 누구다? 김남희와 박균택 의원이다. 라는 겁니다. 제가 이거 얘기했죠. 보안 수사 중 다른 범죄 혐의 발견 시에 직접 수사 불가. 이거 우리 동봉투 사건 기억하십니까, 여러분들? 민주당 동봉투 사건? 송영길 의원이 민주당 동봉투 사건 때문에 그때 해외에서 대한민국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수사를 받았었고 1심에서는 유죄 선고받았고 2심에서 무죄 선고받았어요. 근데 송영길 대표가 무죄 선고를 받았던 이유는 당시에 그 휴대폰 있잖아요. 이 휴대폰에서 다른 수사를 하는 와중에 민주당 동봉투 사건이라는 것을 검사가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수사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절차상의 잘못이 있다라고 해서 송영길 의원이 무죄를 선고받았어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룰은 지켜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검사들에 대해 가지고 개혁을 하자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미 나와 있는 거 영장을 받아서 수사를 했어. 내 수사 도중에 그 범위 내에만 수사를 해야 되는데 그걸 벗어나는 수사는 못하게 막혀 있습니다. 근데 이 원칙 지켜지나요? 안 지켜지죠. 그리고 기소검사와 공판검사 분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이거 제대로 지켜지고 있나요? 안 지켜지고 있습니다. 사실상 사람이 제대로만 한다라고 하면 이미 법안으로 우리가 염려되는 것을 다 막아놨기 때문에 개혁할 필요도 없어요. 근데 그 원칙들이 지켜지지 않으니까 우리가 검사 개혁, 검찰 개혁을 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말했던 것처럼 그때 건수왕박 22년도에 검사의 수사검사, 기소검사를 이미 분리시켰습니다. 법적으로. 근데 이재명 대통령 재판받았을 때 이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냐? 안 지켜져요. 당시에 이재명 당대표 재판받을 때 원칙 안 지켜집니다. 당시에 어미준 어떤 사람입니까? 대장동 개발을 수사를 이끌었었고 기소팀에 참여한 사람이에요. 강백신 어떤 사람입니까? 대장동, 성남FC, 백현동 사건 수사와 기소 담당했어요. 박상용 어떤 사람입니까? 쌍방울 수사와 기소 담당했습니다. 애초에 룰은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는 거였어요. 검사 내에서도. 왜냐면 수사를 한 사람이 같이 기소를 해. 그러면 공판하면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라든지 이런 거 내놓겠습니까? 내가 수사를 했는데? 그럼 내 수사가 잘못됐다라는 거잖아. 사람이라는 게
그러면 살짝 덮습니다. 그리고 조작하는 경우도 있어요. 박상혁 연호회 술파티 주인공 아닙니까? 본인이 재판을 이기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린다라는 거예요. 왜? 내가 잘못한 것을 숨기기 위해서. 원칙이 이미 지켜지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기사를 읽는데 진짜 제 머리가 띵합니다. 검 보안수사 전면 폐지 사실상 자초다. 이거 디지털 타임즈입니다. 법사위 반대가 더 많다. 민주정책구청에서 보안수사권 일부 전치 의견이 나왔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도 대안 없는 전면 폐지 사실상 제동을 걸어야 된다. 이게 아마 6월 달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윤기 사건 관련해 가지고 수많은 패널들이 야 보안수사권 폐지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법사위 4명 반대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뭐라고 하는지 영상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제도는 절대적인 진리 문제는 아니에요. 장단점이 있죠. 저는 그러니까 소위 법률가로서 길게 대한민국의 형사사법 체제를 어떻게 만들 거냐라고 하는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사건을 인지해서 만들거나 수사할 수도 없고 이미 경찰이 다 수사해서 끝났다고 해서 넘겼는데 보니까 이거는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되겠다. 주민등록번호가 빠졌다든지 동명이인일 가능성이 있다든지 지문 확인을 한번 정확하게 해봐야 되겠다든지 이런 게 있을 때 그게 뭐 인권을 침해하거나 아니면 사건을 조작 왜곡할 위험성이 있다든가 그런 게 아니고 정말로 그냥 아주 효율적으로 해야 될 보안이 있다면 그걸 굳이 보냈다가 거기서 해가지고 다시 오고 이렇게 해야 되냐. 이게 검찰의 견제도 중요하죠. 왜냐하면 대형 사고, 초대형 사고를 쳤으니까 있을 수 없는. 그래서 권한을 배제해서 위험성을 제거해야 되는 건 맞는데 그것 때문에 국민이 피해를 보면 되겠냐라는 생각이죠. 그래서 뭐 저는 극단적인 예로 뭐 공소시효가 뭐 다 돼가는데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좀 문제가 되고 인권 침해. 그러니까 이게 6월 19일 이재명 대통령 순방 결과 브리핑인데 사실상 이 내용이 뭐냐면 야 대안 없이 보안수사권 전면적으로 폐지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생각해야 돼요. 이재명 대통령의 10대 공약이 있습니다. 그중에 세 번째가 검찰개혁이에요. 사법개혁입니다. 이 사법개혁의 내용을 보면 사실상 수사와 기소 분리의 원칙이 딱 서 있어요. 우리 국민들은 이재명 대통령이 정말 좋아서 찍어준 것도 있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 어떤 건지 이 공약이 마음에 들어서 찍어주신 분들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하면 대통령이 됐다라고 해요. 그러면 대통령은 어떻게 그 5년을 꾸려나가야 되느냐. 본인이 국민들과 약속했었던 그런 부분들 있잖아요. 약속했던 부분, 그게 바로 공약입니다. 그럼 그 5년 동안은 어떤 거 해야 되냐면 공약했던 것을 최선을 다해서 이행을 해야 됩니다. 이게 대의민주주의고 국민들과의 약속이에요. 이거는 하기 싫다고 안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무조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성단체와 함께 국회의원 분들이 보안수사권 폐지 우려스럽다. 피해자 우리가 보듬어야 되지 않겠느냐. 억울한 피해자 있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여기 서 있는 국회의원 누구냐? 진보당의 손솔 의원이죠. 김남희 의원이죠. 김동하 의원입니다. 3명이에요.
이 세 명이 누굽니까? 법사위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뉴스에 나왔던 4명의 법사위 의원들은 누구냐? 오늘 행정만 보더라도 딱 나온다라는 거죠. 김남희, 김동아, 박균택, 손솔 딱 4명 떨어집니다. 그러면 왜 4명이 반대를 하는데 보안수사권 폐지 사실상 자초냐? 이게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의결 종족수를 계산을 해야 됩니다. 지금 법사위가 총 18명이거든요. 18명이 모두 다 나왔을 때 찬성표가 10명이면 통과입니다. 14명이 나온다라고 하면 8명이어야 되고 10명이 나온다라고 하면 6명이어야 돼요. 18명 중에 최소한 10명은 나와야지 표결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민주당이 10명, 국민의힘이 6명, 비교섭이 2명입니다. 비교섭 2명이 누구냐? 손솔 의원과 박은정 의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1표 빠지고 여기 3표 빠지잖아요. 이거를 제가 상황에 맞춰가지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만약에 보안수사권과 관련돼 가지고 국민의힘 의원들 전부 다 불참해요. 6명이 전부 다 불참을 합니다. 그럼 범 여건이 12명이잖아요. 출석을 12명에서 했어. 4명이 반대를 해. 그러면 가결입니다. 근데 이거는요. 이분들만 반대하고 나머지가 다 동의한다라는 가정하에요. 이거는 가결입니다. 근데 만약에 국민의힘이 불참을 하고 12명이 출석했는데 6명이 반대해. 4명 중에 2명이 더 추가가 돼요. 그러면 부결입니다. 왜 6명이 되기 때문에. 세 번째, 국민의힘 불참하고 반대파 3명이 불참을 합니다. 그럼 종족수 미달이에요. 종족수 미달. 근데 4명이라고 했죠. 반대파가 4명이야. 국민의힘과 동행해가지고 나는 이거 표결 도저히 못하겠어. 마음만 먹으면 부결시킬 수가 있습니다. 왜? 종족수 미달이기 때문에. 만약에 국민의힘이 왔어요. 그리고 범 여권 3명이 반대해요. 6 플러스 3. 18명 출석하고 찬성이 9표 나오죠. 그러면 부결입니다. 왜? 18명이 출석을 하면 10명의 찬성표가 필요해요. 그래서 국민의힘이 참여 안 하고 참석을 해. 근데 반대하는 4명의 의원이 만약에 반대를 눌러. 국민의힘과 똑같이 반대를 눌러 4명이. 그러면 반대 몇 표입니까? 반대 10표예요. 그럼 찬성 8표입니다. 그럼 부결이야. 그래서 뉴스 기사에 이게 나오는 거예요. 사실상 보안수사 전면 폐지 자초다. 자초시킬 방법이 너무 많아요. 국민의힘이 다 뛰쳐나간다라고 해도 본인들이 숫자를 맞춰가지고 종족수 미달을 만들 수도 있고 국민의힘이 다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본인들 그냥 반대 누르잖아요? 통과 못해. 통과 못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당연히 화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여러분들 눈으로 잘 기억해 두세요. 국민들이 사법개혁하라고 뽑아준 겁니다. 국회의원분들이 본인 잘나서 된 게 아니에요. 대의민주주의입니다. 국민들이 염원하는 것을 대신해주는 대행자예요. 인구가 많고 땅이 넓으니 전부 다 직선제를 할 수가 없잖아요. 직접 민주주의 하기가 어렵잖아. 그러니까 여러 명의 대의민주주의를 하는 겁니다. 300명의 국회의원들이 우리 대타예요. 우리 대타인데 왜 우리의 염원을 실행하지 않느냐. 제가 찾아보진 않았지만 지금 몇 명입니까? 둘, 넷, 여섯, 여덟, 12명의 의원 중에 사법개혁 안 해친 의원 누가 있겠습니까? 윤석열 시절에 사법개혁 반대했었던 국회의원 그런 분 있으면 전 인정합니다. 그런데 윤석열 때는 사법개혁에 찬성을 했는데 이재명 대통령 때는 사법개혁을 반대한다? 이거는요 문제가 있는 겁니다.